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중국 간수성 린타오현에서는 진도 8.3의 대형 지진이 발생했다는 지진 경보가 울리자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녁 7시쯤 휴대전화 긴급 메시지로 규모 8.3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경보가 울렸는데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1시간 후 간수성 지진국은 8.3 규모의 강진은 발생하지 않았고 기계 오작동이었다고 오보임을 인정했습니다. 짝퉁으로 유명한 중국에서 이제는 하다하다 가짜 지진까지 난 것인데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간수성은 지난 1920년 7.8의 대지진으로 27만여 명이 사망했던 지역이고 2013년에도 6.6의 강진으로 900여 명이 사망했던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 지진 경보가 잘못 울렸으니 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갑니다. 심지어 이번 지진 오보는 화웨이 폰에는 전달이 되고 샤오미 폰으로는 전달조차 되지 않아 당시 중국에서는 지진 경보기는 물론 긴급 문자 발송 국가 시스템까지 엉망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런 지진 오보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중국 서부 쓰촨성에서는 8.1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긴급 문자가 전해졌는데 실제로는 3.0의 경미한 지진으로 드러났고 쓰촨성 지진국은 기술적 장애에 의한 오경보라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중국 전역은 실제 엄청난 재난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중국의 지진 경보 시스템이 계속해서 오보까지 만들어내자 중국 각지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민심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전력난과 헝다로 인한 부동산 디폴트 사태뿐 아니라 유난히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10월 초 중국 북부 산시성에 홍수가 발생해 12만여 명이 대피했고 주요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산시성 대홍수로 인한 피해액만 9,330억 원이었습니다. 더구나 산시성은 중국의 중요한 석탄 생산 지역인데 이번 폭우로 탄광 60개가 폐쇄되면서 중국의 전력난을 심화시켰고 석탄 가격은 사흘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에서 3분기 사이 중국이 자연재해 때문에 입은 손실액은 이미 50조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3분기에 발생한 대홍수와 태풍 피해가 중국 경제를 강타했습니다. 가옥 15만여 채가 무너지고 175만여 채가 훼손됐으며 농작물 피해 면적은 105제곱킬로미터를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00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사망, 실종되고 연 인원 9,400만 명이 수재를 입었습니다. 특히 허난성을 비롯한 쓰촨, 산시, 허베이성 인근에는 유난히 지진, 홍수,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어느 해보다 컸습니다. 지금 중국을 짓누르는 것은 자연재해만이 아닙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물가 상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BBC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간장 회사인 포샨 하이티엔이 제품 가격을 최대 7% 올리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중국의 물가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중국에는 10월부터 이른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들도 많고 일반 국민들도 물가가 올라 힘든데 여기에 이른 한파에 폭설까지 찾아오다니 2중, 3중의 고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쓰촨성을 비롯해서 독립운동이 이어지는 티벳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나고 유난히 폭우가 자주 발생해 이재민이 속출하는 상황이 되자 최근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에 몰아친 엄청난 자연재해가 결국 중국의 국가 분열까지 야기할 거라는 전망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의 중국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중국이 통일되고 하나였던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오히려 중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분열에 대한 불안감이 늘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모두 55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14억 인구의 8%에 불과하지만 중국 전체 면적의 64%에 걸쳐서 살고 있고 특히 티베트나 신장 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 금, 구리 등이 대거 묻혀있는 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중국 소수민족들의 불만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면서 신장, 티벳, 위구르 등 소수민족들은 경제성장과 재난복구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데다가 오히려 중국 정부가 이들 지역에 한족의 이주를 늘려 감시와 탄압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티베트와 신장, 내이멍구, 광시 자치구 등은 중국의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사시 외국 세력의 암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래서 소수민족 문제야말로 중국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중국이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위구르족입니다. 국경 너머 이슬람 국가들, 특히 알카에다 등 테러 집단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티벳 역시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하필 중국이 경계하는 인도에서 망명 정부를 이끌며 독립운동을 이끌고 있기에 신경이 쓰입니다. 중국 바로 뒤에는 몽골과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베이징과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실 중국은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 문제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국들이 결코 만만치 않기에 분리운동이야말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이며 거대한 자연재해는 중국의 분열을 촉발시킬 수 있는 뇌관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 위구르 등 중국 서북부 지역은 중국 군인들조차 지역적으로 감당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홍콩의 명보는 지난 7월 중국군 서북부 사령관 장쉬둥이 물러난 지 몇 개월 안 되어 암으로 사망했고 장쉬둥 사령관에 이어 부임한 쉬치링 장군마저 2달 만에 교체되었는데 쉬치링 역시 암 투병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명보는 서부 전군은 인민해방군의 5대 전쟁 지역 중 가장 넓은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고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의 최전선이라며 지휘관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중한 업무 압박과 더불어 고산지대 특성상 중국군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시진핑 주석이 총애하는 군 사령관들이 중국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국 서북부 지역에만 부임하고 나면 병을 안고 돌아오니 중국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가장 강성할 때는 통일된 시기였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분열되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변국들은 중국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왕조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변국들의 통합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억눌러 왔고 한반도의 국가들이 통일되고 강해지는 것을 매우 경계해왔습니다.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독립을 원하며 투쟁하는 국가는 티벳입니다. 633년 송첸 캄포라는 인물이 티벳을 통일시키고 당시 신생국이었던 당나라와 화친을 맺었는데 당나라 이세민의 딸과 송첸 캄포가 혼인하며 두 나라는 혈연 국가가 됩니다. 이후 몽고가 세운 원나라는 티벳 불교를 받아들이고 티벳의 자치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티벳을 속국으로 삼고 직접 통치하면서 티벳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이후 1900년대 들어 영국이 청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고 청나라를 약화시키고자 티벳의 독립을 약속합니다. 영국으로서는 자신들의 식민지인 인도를 통치하는데 인도와 청나라 사이에 티벳이란 완충지대가 있으면 유리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영국에 의해 다시 자치구가 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중국이 공산화되자 마오쩌둥은 본격적으로 소수민족들을 무력으로 침공했고 결국 티벳도 중국의 침공을 당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중국은 티벳의 독립운동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티벳의 역사를 보면 중국과 국경을 맞닿아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국이 통일되면 탄압을 받고 중국이 분열되는 시기를 틈타 독립국이 되려고 안간힘을 썼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역사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많은 소수민족들과 주변국들이 걸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수없이 통일되고 나서 얼마 안 가 다시 분열됐습니다. 하나의 국가라는 이름 아래 있지만 다른 인종,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가지고서는 하나로 통합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수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독립을 했듯 중국도 결국에는 그 많은 소수민족들을 모두 안고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지금 중국의 분열을 가장 바라는 국가는 미국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지원하는 것이고 중국이 만일 분열된다면 그것은 주변국들에게는 커다란 기회이며 그동안 중국의 탄압을 받았던 소수민족들에게는 독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홍수와 지진, 기근, 전쟁 등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져 민심이 흉흉해질 때 중국은 분열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지진, 홍수 등으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전력난과
부동산 디폴트 사태로 민심이 흉흉해진 상태를 중국 당국이 얼마나 불안하고 있을지 상상이 됩니다. 자연재해가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립운동에 방아쇠를 당길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